사람들마다 느끼는 감정이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재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좀 독특하다 뭐 그런 상담 사례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시청자분들에게 좀 얘기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방금 말씀드린 뭐 깡통 전세나 뭐 이런 거 관련해서도 많은데 이거는 뒷부분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도 재개발, 재건축 관련해서 많이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주권 관련된 분쟁이 정말 황당한 경우가 좀 많아요. 그래서 이게 그냥 재개발 구역에 뭐 아파트를 주택을 매수를 하시면 무조건 입주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단순하게 이제 거래를 하시는데 실제로 분양 자격이 너무 까다롭거든요. 그래서 특히 이제 무허가 건물이라던가 뭐 땅이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한 구역에 여러 채를 가진 이제 다물권자한테 뭐 양수를 한 경우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잘못하면 입주권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 매도인이랑 입주권을 공유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조금 황당했던 사례는 한남동의 한 재개발 구역이었어요. 근데 여기가 재개발이다 보니까 무허가 건축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이분이 무허가 건물 확인원까지 확인하고 사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무허가 건물 확인원에 있는 번지에 무허가 건물이 없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실제로 투자금은 10억도 넘죠. 지금은 이제 한남동 같은 경우에는 평균 이제 투자 금액이 25억 정도가 될 정도니까 이제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인데 근데 또 하필 이제 그 번지에 무허가 건물이 있잖아요. 근데 그거 관련해서 최근에 무허가 건물 확인원이 또 새롭게 등재가 된 거예요.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냐 없냐를 두고 뭐 분쟁이 있었던 사례도 있고 또 한 번 이제 상계동의 한 재개발 구역이었어요. 근데 이제 거기서 세 채를 가지신 분이 한 구역에 세 채를 가지신 분이 그 중에 두 채를 각각 다른 사람한테 판 거죠.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제 이게 입주권이 매도인과 공유로 나오니까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오셨는데 소송을 해서 이겼어요. 그리고 나서 또 우연히 다른 분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 나머지 한 분인 거예요. 그래서 참 이런 우연이 있구나라는 그런 일도 네, 있었죠. 네, 굉장히 황당한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. 네.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은 뭐 한남동 같은 경우 10억 투자였다가 지금 25억 정도 투자 금액이 변한 상황이다 보니까 재산에 대해서 아무래도 뭐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, 맞아요. 그런 거는 결국 그 재산의 그 차이가 크다 보니까 뭐 소송까지도 갈 수밖에 없고 네. 또 지금 뭐 입주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부분도 뭐 무허가다 아니다 그리고 지금의 뭐 여러 가지 뭐 입주권에 대한 제도도 있지만 과거에 대한 그 제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네. 그런 경우 안에서 여러 뭐 상충되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골치 아프겠네요.